이런 금리와 경기와 주식시장이 꼭 교과서적인 부분처럼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수혜를 받던 종목들은 이 시기에 손대면 안 되겠죠. 대신에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아니라고 하면 금리 인상 시기에 반드시 주도주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좁혀지겠죠. 자, 오늘은 최근에 ECB에서 25bp 금리를 인상했고 일본의 BOJ도 25bp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FOMC에서 새로운 연준 의장인 케빈 홀씨가 등장한 이래로 첫 번째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뉘앙스가 살짝 금리 인하 완화 기조가 없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증시가 이제 바이아우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서서히 받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이 금리와 주식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리얼하게 경험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부분과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반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과 금리의 관계를 얘기하면 이게 정석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하락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뭐 예금 쪽으로 금리 안전자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에 자금이 유입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교과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시장이 호재, 금리가 인상되면 주식시장이 악재. 그래서 여기서 반응하죠. 근데 사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하면 거의 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닥의 정말 미친 듯한 순환매 장세는 사실은 금리 인상 시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관관계가 교과서적인 부분하고 사실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어디서 오냐면 금리를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사실은 주식시장에는 악재지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는 좋다는 반증이거든요. 보통 금리를 올릴 때 물론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도 있죠.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생산이 안 돼, 유통이 안 돼. 그럴 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활락이 때문이죠. 그러면 보통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경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사실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 순환매 장세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금리 인상 초기가 지나가면서 정확하게는 언제냐면 금리 인상 이후에 양적 긴축까지 딱 시작되는 그 시점에 보통 코스닥이 활황장사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반대죠. 반대로 금리를 내릴 때는 경기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계속 금리를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해보려는 거잖아요. 자꾸 금융으로.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금리가 인하될 때 반짝 주식이 하루 이틀 상승하지만 또 그대로 계속 내려가잖아요. 우리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금리와 사실은 경기와 주식시장이 꼭 교과서적인 부분처럼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팬데믹 때 인상하고 인했던 것은 사실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거는 생산이 완전히 셧다운되는 상황에서 아예 유통 자체가 물류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건 예외적으로 하고 2000년대 이후에 특히 2010년대 금리가 인상됐던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알고 싶은 거는 주식이 언제 하락하고 상승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부분은 금리 인하 완화 기조가 좀 사라졌다는 거지. 점도표상으로 좀 올랐다. 금리 인상 다음부터 금리 인상 할 겁니다. 발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 한 6개월 뒤, 그 다음 언제부터는 금리 인상 기조를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발표 시기가 있는데 이게 보통 금리를 인상하기 보통 한 6개월 전에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금리 인상을 발표한다는 시기가 오면 빠집니다. 통상 한 10%, 많이 빠지면 10% 내외, 5% 10% 정도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죠. 금리를 딱 인상하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 발표에 빠졌던 주가가 이렇게 좀 반등을 주다가 금리 인상 발표 내면 오히려 조금 올라요. 보통 재료가 노출됐대가지고. 그러다가 금리 인상 발표되고 조금 지나면 확 빠집니다. 보통 얼마? 한 10에서 15% 정도 빠집니다.
이때 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 증시가 횡보하거나 한 달 정도 또는 혹은 상승했다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진행될 때 주식시장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한 15% 빠졌는데 그 뒤에 평균적으로 45%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균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올라요. 말씀드린 대로 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는 경기가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올라요. 그러면 특히 이때 언제냐면 양적 긴축을 중간에 또 발표하겠죠. 금리를 인상시키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 채권을 매입하면서 채권을 뭐 매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양적 완화했던 부분이 이제 양적 긴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매각해가지고 양적 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때 양적 긴축이 발표되면 주식시장이 사실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의 순환매 이걸 사도 오르고 저걸 사도 오르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보통은 양적 긴축이 나오는 요 시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금리가 인상되는 쭉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꾸준하게 보통 한 45% 정도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절정 하이라이트 구간에 가면 결국은 하락하게 되죠. 그럼 하락하면서 금리는 다시 인하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금리가 인상될 때 주식은 언제 하락하냐면 금리 인상이 발표되는 한 6개월 전쯤에 한 10% 정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리가 인상되면 직후에 발표 이후에 한 달 가까이 횡보하거나 조금 올랐다가 그 뒤로 수직 낙하하면서 한 15% 정도 하락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는 양적 긴축까지 들어간 시기에는 보통 45% 정도 올라버립니다. 주식시장.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공포심을 가질 때,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는 직후에 주식시장이 빠지지만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주가는 그렇게 과하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릅니다. 이때 견디면 손실액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납니다. 통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는 시작되는 시점과 시작되기 직전의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하락하는 부분이 가장 크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경기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배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역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주식을 사서 사실 수익 잘 안 납니다. 아시잖아요. 경기가 완전 엉망일 때 하도 안 되면 중간중간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인하하면 하루나 그날 당일이나 그 다음날 올랐다가 또 내려갑니다. 금리 인하할 때마다 주식 사면 계속 물타기가 됩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셨죠. 그러면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주식시장에 그렇게 겁을 먹을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매크로 보면 결국은 정점에서 내려가지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상승하는 기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걱정은 사실 이때 해야 돼요. 이때가 아니라 이때는 빠졌을 때 사야 되겠죠. 이 부분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금리가 이전에 인하되던 시기에서 수혜를 받던, 금리 인하되는 시기에서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 되겠죠. 이런 종목들. 이건 어때요? 이 시기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수혜를 받던 종목들은 이 시기에 손대면 안 되겠죠. 대신에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아니라고 하면 금리 인상 시기에 반드시 주도주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좁혀지겠죠. 경기와 맞물리는 종목이나 실적이 좋은 종목은 좁혀지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보시면 사실은 교과서적인 부분보다도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본다면 금리 인상되는 시기를 무조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시점에 선반영해서 주가가 내려올 때는 대부분 지나고 보면 사실 매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까지 들어가는 시기에는 오히려 코스닥이 하락의 경우가 더 많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ECB도 BOJ도 금리를 인상했고, 뭐 조만간에 점도표상으로 보면 FOMC 미국도 연말까지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론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스케줄은 겁먹을 게 아니라, 물론 이런 하락이 나오지만 오히려 이때를 기회를 잘 잡으면 주도주에서는 상당한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게 간단하게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겁먹지 마시고 냉정하게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결과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다 컨트롤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보면 더보기란에 저희와 삼성증권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 랩 상품이 있습니다.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또 다른 좋은 이런 매매 투자와 관련된 툴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